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급지, 3급지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좀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때 1억 투자 인천에 어떤 거는 한 2, 3주 만에 5억이 오르기도 했고, 또 조금 빠졌어도 오른 게 더 컸단 말이에요. 어떤 아파트는 한 1,000만 원 갭이었는데 한 1년 상간에 1억이 오른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한 3천 갭이었는데 1년 상간에 1억 5천 오른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등 아파트는 조금 쉬워요. 투자 타이밍 찾기가. 왜냐하면 1등 아파트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입지별로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1등 아파트는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오르면 오른다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면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해운대 사는 분한테 이제 집을 사야 됩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A는 샀고, A라는 사람은 샀고, B라는 사람은 안 샀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안 사는 거죠. 자기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B라는 사람이 언제 해운대 그 집을 산다는 욕구가 확 올라오는지 아세요? 나는 안 샀는데 옆집 영희 엄마가 사는 집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욕구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미 오른 해운대를 같이 탈 것인가,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덜 오른 동래구를 갈 것인가가 고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운대를 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동래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래도 해운대가 좋아해서 해운대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동래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동래구를 사죠. 동래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이제 해운대 올랐으니까 동래구 사야 돼 해도 안 사. 언제 오른다? 이제 동래구에 내 옆집 영수 엄마가 집을 샀는데 올랐다. 그러면 욕구가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요? 연제구나, 그 다음 진구, 그 다음 쭉쭉쭉쭉쭉 가면 어디 갑니까? 부산의 제일 좀 하급지 중에 라인들이.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 얘기 사시는 분이 욕할까 싶어서 정관이라든지 영도, 사하 이런 데가 이제 오르면 거의 이제 끝물인데 보세요. 하급지에 내가 정관, 영도 사는 제 친구가 집을 샀단 말이에요. 사면 안 되다가 언제? 영도도 이제 영도에 사는 철수 엄마가 집을 사니까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영도를 사거나 아니면 뭘 사냐?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생숙 이런 걸 산단 말이지. 네. 어쨌든 영도의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이제 뭐가 와요? 거의 끝물이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운대 집을 샀던 사람은 먼저 상승하고 오랫동안 상승기가 있었고 상승폭도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면 하급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야. 남들 올라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난 샀더니 내가 사자 말자 집이 떨어지네. 그리고 해운대는 계속, 그러니까 다른 집은 부산에 오른다는데 내 집은 안 오르네. 그러니까 열만 받고 마음만 상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같은 현상을 누군가는 이걸 9로 보고 누군가는 6으로 보잖아요. 이 현상이 있었을 뿐인데 그러면 내가 뭐 9가 좋다 하면 내가 6에 서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9로 서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은데 항상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일 힘든 게 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고 법에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내 옆에 전문가가 한 명씩 있어. 꼭 그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형 평수도 하급지의 대형 평수는 위험하고 상급지의 대형은 또 좋다. 뭐 이런 거 좀 보시고 이제 투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니고 투자 수익률을 보면 아까 상승률은 강남이 제일 높았죠. 90몇 프로. 근데 내가 투자 수익률을 보면요. 강서구가 1등입니다. 강남이 몇 번째 있나요? 13위에 있어. 중간밖에 안 돼요. 내가 실제 투자를 했다면.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 투자를 했다면 강남을 사는 게 답이 아니었던 거죠. 강서구로 사는 게 낫고 하다못해 서대문구로 사는 게 나았어요. 마포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제 투자로 간다면 얼만큼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느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세가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71%. 그 다음에 개발 호재도 많았고요. 그래서 강서구가 1등이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네. 그래서 좋은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은 다르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실거주 이걸 대출을 끼고 보통 사기 때문에 대출은 감정가의 몇 %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입지에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도 뻔한 말 하기 싫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분이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뭐 사야 돼요? 그러면 해운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투자금은 좀 작은데 이때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디 투자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했을 때는 레버리지 비율과 개발 호재를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투자하기 좋은 거를 찾을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주거와 투자를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안 되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주택 투자에 있어서는 전세 사는 거거든요. 전세에 큰 돈을 깔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일 잘하는 투자에 일을 못 보내는 거예요. 일 잘하는 곳에 일을 시켜야 돼.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좋다.